정신건강은 자기 돌봄이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경승이라고 하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최근에 정신건강 영역에서 자기 돌봄, 셀프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1998년에 이 자기 돌봄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며 운동이나 또 여가 활동과 같은 생활 방식, 주거 환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 경제적인 수입이나 문화적 신념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돌봄이란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과정으로 의도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돌봄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 5분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침대나 방을 정돈한다든지 물을 충분히 마신다든지 또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영양 간식을 먹는다든지 잡동사니를 처리하는 것도 자기 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낙서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 특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의 글을 써보는 것도 자기 관리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자기 돌봄으로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신체적인 자기 돌봄에는 영양이나 음식, 운동, 휴식, 이완과 같은 방법이 있고 정신적인 자기 돌봄에는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뭔가를 계획하고 또 시각화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대인관계나 내면적인 안정과 힘을 강화하는 것, 시간이나 봉사, 기술과 같은 그런 것들을 무료로 또 제공하는 것이나 사랑과 미소를 전하는 것은 정서적인 자기 돌봄이라고 하겠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가치관을 명료하게 가지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느껴보는 것과 같은 이런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나 존재와의 관계를 가지는 영적 자기 돌봄도 있습니다. 네, 마음 챙김은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 종류의 자기 돌봄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자기 돌봄의 기초 혹은 총체적인 자기 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마음과 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좋다, 싫다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을 순간순간의 경험에 대한 비판단적인 자각이라고 했고요. 크리스토퍼 거머는 수용적인 자각이라고 했죠. 이것을 반응하지 않는 또 친절한 자각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보십시오. 친절한 주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감정이나 충동이 일어나든지 반응하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해보세요. 다음은 여러분의 몸에 친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몸 전체를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이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는 저희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든 명상 앱 마음의 달인과 또 명상을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순간순간의 우리의 마음과 몸의 경험에 대해서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수용적인 자각이라고 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과 몸의 경험에 끌려가는 노예 상태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수용하는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 한 숟갈을 에스프레소 컵에 담긴 물에 풀어서 마시면 매우 짜겠죠? 하지만 호수에 풀어서 그 맛을 보면 어떨까요? 아무런 짠맛이 없겠죠? 이와 같이 마음 챙김은 우리의 의식을 넓혀서 그 안에 무엇이라도 담아서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은 부정적인 경험은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은 더 깊이 음미해서 더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요즘처럼 좋은 가을날 그 엷은 햇살과 또 신선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 챙김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또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한 다시 시작하는 에너지와 활기, 삶의 소소한 행복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 또 순간순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마음 챙김의 이중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 챙김이 자기 돌봄의 기초 또는 총체적인 자기 돌봄이라고 한다면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혹은 자기 자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돌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프 컴패션에서 컴패션이란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으로서 고통받는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인데요. 셀프 컴패션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좋은 친구 혹은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친한 친구가 힘들어하면 그것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자신이 힘든 일을 만나면 자신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비난하고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헤집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자기 연민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돌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이고 또 일이 안 풀리고 기분이 언짢을 때 스스로를 욕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이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자비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의 개념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정립한 분은 텍사스 대학의 저명한 크리스틴 네프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이십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분은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은 고통에 대한 마음 챙김, 고통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친절입니다. 고통에 대한 마음 챙김이란 앞에서 마음 챙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에 대한 수용적인 자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통에 대한 마음 챙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요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고통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 이것은 뭐냐면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란 자신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고통받는 자신을 위로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자기 친절이라고 했죠. 고통받을 때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고 또 방관하고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친절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곤경의 시기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안전감 또 연결감을 촉진하는 애정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또는 아기를 돌볼 때 혹은 또 부드럽게 어루만지기만 해도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런 호르몬을 통해서 괴로움이 감소되고 내가 돌봄을 받고 있고 또 지지를 받는 그런 느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학자인 폴 길버트 교수에 의하면 자기 연민은 우리의 뇌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의 정서조절 체계 중에서 위협 방어 체계를 약화시키고 돌봄 체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자기 위로, 회복 탄력성의 강력한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연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적고요. 회복 탄력성과 낙관성이 강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감소시키고 포유류의 돌봄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신뢰감, 평화로움, 안전감, 또 관용, 연결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쾌한 또 불편한 그런 경험은 다 도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 회피, 영어로는 experiential avoidance라고 하는데요. 이 도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불이익을 초래해도 도망치려고만 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중독이나 불안, 우울이나 이런 많은 정신질환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이 경험 회피와 관련성이 있는데요. 자살 또한 경험 회피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자살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초진단적인 과정의 한 가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간의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친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과 수용은 바로 이 경험 회피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자살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연민은 이 역경의 시기에 심리적인 완충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자살이나 자해 행동에는 흔히 동반되는 자기 혐오나 외로움 같은 그런 극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이 자기 연민은 많은 연구에서 자살 또는 자해 행동과 부정적인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자살 사고는 소속감의 결여와 동반이 되는 외로움이나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자기 연민을 통해서 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공통의 인간 경험임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이 자기 친절은 나는 무가치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자해를 하면 또 금방 편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해를 하거든요. 그런 자해와 관련되는 인지에 대해서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살 사고와 자해 행동의 이 핵심적인 심리 과정에 작용하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MBCT라고 하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3분 호흡 공간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가 1분 정도 걸리는 이런 간단한 방법인데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1단계는 알아차리기입니다.
자,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까? 가끔씩 불쑥불쑥 일어나는 어떤 충동이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러한 마음의 경험이 몸에서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지 관찰해 봅니다. 내 몸 어디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험이 바로 자신이 숨쉬고 있는 호흡이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쉬면서 들숨 날숨의 감각을 자각하면서 마음을 호흡에 모아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 코끝에서 느껴지는 들숨 날숨을 느껴보시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가슴에서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배꼽 주위 아랫배에 집중해서 들숨 날숨을 느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여러분의 주의를 호흡이라고 하는 좁은 영역에서 몸 전체로 확장을 시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숨 쉬면서 몸 전체를 느껴보세요. 순간순간 내 몸 어디에서 어떤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천천히 훑어내려가면서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두피와 얼굴 전체를 느껴보시고요. 어깨와 팔, 가슴과 배, 몸통의 뒤로 가서 등과 허리, 둔부,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호흡과 몸에 친절한 주의를 기울이면 내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 아니고 보다 현명하고 의식적인, 그리고 보다 적절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건강은 자기 돌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박람회를 한번 잘 둘러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힘들다면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병이든지 혹은 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정신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힘드시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만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상담기관,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 해결하는 데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작은 실마리 하나가 풀어지면 점차 다음 실마리도 풀려나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 자기 돌봄입니다. 이 온라인 박람회를 한번 잘 둘러보시면 이 자기 돌봄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정신건강을 위해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